안녕하세요. 오늘도 되게 학교 사정이 아니라, 선생님 사정상, 이렇게, PDF 교과서 파일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이제 경수쌤이랑 뒤에 신종원 선생님이랑, 수업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약간 조금 수업의 변화를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에 조금 알려줄 사항이 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이제 그전 학교에서 있던 선생님의 이제 교수 합습 방법이 선생님 너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따로 강의를 듣지 않고도 선생님 수업만 듣고서는 화학원을 정말로 어디 가서 부족함 없이 배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선생님 이제 목표였었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준 친구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좀 강의 내용이 좀 길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강의를 찍으면 우리 이제 7틀의 친구들도 있고 8틀의 친구들도 있고 한데, 조회수가 20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열심히 듣는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이 강의를 찍는데 모든 열정을 쏟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아마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혼자서도 자기주도 학습도 열심히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모르는 이론적 내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면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러한 수업의 고민을 말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잖아요. 이 수업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솔직히 화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마음만 앞서고, 힘들게 이제 여러분들 강의 많이 찍어서 올리고 했었을 경우에 여러분들도 학습량이 좀 많아져서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조금 방향을 바꿔서 조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수준으로만 설명을 하고요. 이제 문제 풀이 같은 경우 했었을 때, 그때 선생님이 만약 설명이 부족했었던 부분, 그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욕심이 조금 강했었던 것 같아요. 이 한 학기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퍼펙트하게 화학원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거의 1년 단위를 잡거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년은 조금 약간 여유 있게 가고 3학년 때 만약에 정말로 화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이끌어 가도 되었었을 텐데, 굳이 나중에 화학원을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조금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해서 선생님 조금 약간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업 시간에 뭐 신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단한 분 같아요. 수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단순하게 강의시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할 수 있을지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했었죠. 앞서 말했지만, 선생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도 나가기 바쁜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길게, 하게 됐는데, 신지원 선생님도 선생님보다는 교육 경력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이제 이런 고민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의 개념에 급급해서 수업을 나가게 되면은 선생님만 힘들고, 아이들한테도 좀 좋지 못한 수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걸 조금 받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차라리 여러분들 어차피 세특도 써줘야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 양적 관계 문제 잘 푼다, 중화반응 문제 잘 푼다, 이런 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거. 지금 어쨌든지 간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우리 남은 시간 속 안에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선생님이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수업을 대충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빨리빨리 좀 예를 조금 덜 들어주고 그 더 다양한 예 같은 경우는 문제 풀면서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선생님이 100을 알려주고 문제 수준을 100을 냈다라고 하면 지금만 30만 알려주고 문제 수준을 100을 내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선생님이 여러분을 조금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해요. 너무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나중에 화학원을 수능에서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는 선생님이 책임지고 내년까지 밀착 마크에서 잘 이끌어 주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2차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너무 성적에 여러분들이 뭐 7틀의 친구들 때문에 얘네들이라고 좀 그러네. 미안해요. 여러분들을 조금 등급을 나눠야 된다라는 너무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화학에 흥미도 잃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 파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는 모를 거예요. 안 듣고 아마 설문조사를 하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더 도움을 줄 테니까요. 아니면 뭐 등교객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질문할 게 많으면 선생님 따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야자 시간 남아서 개인적으로 알려주고 그래도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봤을 때 이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앞서 가서 많이 예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유결합에 대해서 조금 배웠었는데 그 파트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구조를 설명할 때에는 도저히 얼굴을 보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자신이 없어서 그 파트는 우리가 만나서 배우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대단원 4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뭐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 역동적이. 그 화학 반응이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역동적이다.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단 배워야 될 거는요. 오늘 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좀 나갈 것 같긴 해요. 또 많은 이렇게 해도 순 스타일상 또 이걸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사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멈춰서 잠깐 아이들 보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은 동적 평형이에요.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다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적 평형이란 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요거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도 오늘은 조금 오늘이 아니라 약간 2차 지필고사에서 조금 여유 있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화2에 있었던 내용인데 개정이 되면서 화1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요 가역 반응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가역 반응. 가역 반응. 역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라는 말이고요.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역 반응은 뭐냐면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면 A랑 B랑 만나서 C랑 D랑 만드는 화합 반응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살표가 반응이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생성물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응물끼리 반응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역반응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성물들끼리 반응해서 반응물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역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 요 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역반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역반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이 역반응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역반응이 가능한 화학 반응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가역 반응인 건 알겠어요. 가역 반응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오른쪽으로만 가는 이러한 반응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렇게만 돼 있는 반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A랑 B랑 만나서 C랑 D랑 만나는데 거꾸로 가는 게 안 돼. 요게 안 돼. 정반응만 돼. 이러한 화학 반응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식은 가역 반응이랑 비가역 반응이랑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이제 이건 지웁시다. 비가역 반응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다 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모든 참고서에서 비가역 반응의 예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가역 반응만 외워두게 되면 나머지는 다 그냥 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선생님이 만약에 글씨를 못 쓰는데 이 태블릿 PC로 하다 보니까 글씨를 더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그럼 이걸 지웠다 다시 썼다 지웠다 썼다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보기가 불편하면 다른 노트에다 적어 둔 다음에 다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비가역 반응 첫 번째. 이 말은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역반응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기체 생성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아연이라는 금속이 H2SO4라는 요 황산이랑 만났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황산 아연이랑 수소 기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가역 반응이 아니라 비가역 반응입니다.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이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화2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겁니다. 제 선생님이 이거를 글씨 최대한 이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쓰면서 좀 말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앙금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야? 고체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S로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강산 강염기 반응. 참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가역 반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역 반응이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강산 강염기가 만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강산. 선생님 강산이 뭐고 강연기가 뭔가요? 그거 다 우리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요. 조금만 궁금해도 참으시다. 선생님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반응. 강산, 강연기 반응.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뭐냐면, 그냥 산소랑 만나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탄화수소에, 요런 거 보면 돼요. 탄화수소가 산소랑 만나는 경우, 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 생성 반응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두 번째, 강산 강연기 반응 세 번째, 연소 반응. 요 경우는 뭐다? 비가역 반응이고, 나머지는 어떤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식은 요 네 가지만 알려줬지만요. 여러분들 요 네 가지만 기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화학 반응 식을 봤었을 때, 기체가 생성됐네. 그리고 앙금이 생성됐네. 그리고 강산 강연기 반응이네. 그리고 연소 반응이네. 그러면 요건 뭐가 된다? 비가역 반응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 다시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만약 필기를 다 못했으면 잠깐 멈췄다가 해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참 이 온라인 기간이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전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 찍느냐고 되게 좋았는데 3학년 누나가 잠깐 사관실로 와가지고요. 흐름이 좀 끊겼는데 이러면 참 답이 안 나오는데 어디까지 설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비가역 반응까지는 선생님이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가역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가역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염화 코발트 종이의 이제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보통 보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어떨 때 가장 많이 쓰이냐면요. 수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요. 여기 보시면 염화 코발트는 건조한 상태에서 푸른색을 나타내지만 물이랑 만나기 전에는 이 푸른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물이랑 만나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됩니다. 붉은색. 근데 여기 보시면 따로 엄청나게 결합한 게 아니라 여기 점 하고서는 6H2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6수화물이다 되어 있는데 수화물. 이 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염화 코발트라는 애들을 물 분자가 6개, 하나의 염화 코발트에 물 분자 6개가 둘러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뭔가 결합이 바뀌고 하는 것보다 그냥 둘러쌌다. 예를 들면은 선생님 주변을 여러분들 로중 친구들이나 팔트의 친구들 6명이 둘러쌌다.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었을 경우 얘네들은 결합의 특이성에 의해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근데 얘네들 다시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염화트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조건 다 어떻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물과 만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건조시키면 다시 수화물로 되어 있었던 게 이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푸른색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가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대표적인 거 예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선생님은 비가역 반응을 중심으로 많이 설명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건 했었을 경우에 비가역 반응 아닌데 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반응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라 요 밑에 반응은 이제 비가역 반응이 돼요. 이 교과서를 선생님이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굉장히 솔직히 교과서만 보고서는 만점 받았어요. 다 개구란 거 알죠? 교과서가 그만큼
많은 양을 포함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역 반응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단순하게 참고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예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조금 나와 있네요. 굉장히 조금만 나와 있네. 요 말고 선생님 예를 조금 더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넘어가기 선생님 너무 찝찝하네. 광합성이 있어. 광합성과 호흡. 생물 시간에 생명과학 시간에 광합성이나 호흡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광합성을 보시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빛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는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당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산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 뭐냐면 여기서 S라는 고체가 만들어져요. 선생님 요거 고체니까 앙금생성 반응이 아닌가요? 그리고 산소 기체네 기체생성 반응이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딴지를 걸고서는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 딴지를 걸다라기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지금 막 고민이 드네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요 수업 다 끝나고 한번 그나마 최대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선생님이 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는 거는 우리 3년기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요 가역 반응이랑 비가역 반응 더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꼭 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광합성이고 산소랑 포도당을 가지고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거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도 나이를 먹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요즘에 너무 선생님이 애플 수박이랑 토마토를 새로 심었는데 지금 거기에 미쳐 있어요.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로준 친구들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석회동굴. 석회동굴의 반응이에요. 석회동굴. 석회동굴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랑 그리고 이제 물이 만나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산칼슘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탄산수소 AQ인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석회동굴. 석회동굴을 만드시면 뭔가 녹아되잖아. 석회동굴. 그리고 이 거꾸로 가는 옆받는 게 이제 종류석, 석순 이런 거. 석순 이런 거.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 뭐야? 탄산칼슘의 분해. 그냥 열분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열을 가해주게 되면요, 산화칼슘이라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요. 오늘은 다시 얘네들은 또 거꾸로 갈 수 있는 역반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두 지우기로 한번 해서 싹 다
그러면 이제 가역 반응이 정이랑 비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 두 가지 설명한 데만 해도 선생님이 다른 소리를 좀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리 한번 오늘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이 동적 평형인 상태가 나와요. 동적 평형인 상태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일단 선생님이 이제 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표현을 많이 쓰는데, A 플러스 B, A랑 B가 만나서 C랑 D랑 만든다라고 칩시다. 요거를 이제 정반응.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얘네들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C랑 D랑 만나서 뭐가 A랑 B를 만든대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봅시다. 요 정반응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역반응을 V2라고 합시다. 요게 정반응 속도, 요게 역반응 속도야. V1이랑 V2. 이 속도가 같아진 지점에서 바로 우리는 있는 지점을 뭐라 부르냐면 동적 평형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동적 평형이다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농도의 개념도 좀 들어가긴 하는데,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동적 평형의 상태에서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농도가 반응물의 농도랑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정반응의 속도랑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화살표 양쪽으로 되어 있네. 아, 가역 반응이구나. 가역 반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물이 수증기로 되면은 근데 이거 표현이 책이 선생님 보니까 별로 조금 표현이 다 이러나 문제집이 보통 정반응을 밑에다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건 조금 다르게 돼 있네. 선생님만 그렇게 쓰는 거였나? 일단 봅시다.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건 증발, 그리고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건 이제 응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그때를 뭐라 부르냐면 동적 평형인 상태다라고 부릅니다. 동적 평형인 상태의 특징은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뭐가 똑같아지는 지점,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속도가 똑같아지는 지점. 속도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 봅시다, 여기서.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네, 교과서에. 처음에는 이제 증발하는 물 분자가 응축하는 물 분자보다 많아지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응축하려면 일단 어떻게 돼? 증발해야 돼. 그러다가 점점 응축하는 물 분자 수가 많아지겠죠. 점점 응축하는 물 분자 수가 많아질까? 왜? 증발하는 물 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응축하는 물 분자 수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의 속도가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물 분자 수와 응축하는 물 분자 수가 이거 자꾸 이렇게 움직여져?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계속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계속 변화가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조금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도 일어난다. 단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적 평형의 상태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가장 큰 특징이 아이씨 이게 태블릿 이래서 좀 불편해요. 이거 좀 더 위에다 쓰고 싶은데 평형 상태. 그래서 평형 상태를 한번 쓸게요. 동적 안 쓰고 상태에서 어떤 속도가 정반응 속도랑 뭐가 똑같아지냐면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져요. 이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반응이 멈춘 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반응이 멈춘 게 아닙니다.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생성물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반드시 같지는 않아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일단 하시고요. 요거 선생님 이따가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여기로 넘어와 봅시다. 이 그림이 물의 증발이나 응축. 그러니까 H2O가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 다시 H2O 물로 변하고 뭐래니? 다 둘 다 H2O인데 다 보시면 똑같은 애들인데 뭐만 바뀌냐면은 상태만 바뀌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상변화라고 부르냐. 상변화. 상변화. 상이 변화하면서 이루는 평형 우리는 상평형이다라고 불려요. 상평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요 그림은 지금 너무 지저분하다 그림이. 지금 요거는 상평형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평형. 그러니까 상이 변하는 거, 상태가 변하는 형태가 변하면서 이루어지는 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많이 커. 그 다음에는 그냥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비교했을 때 증발 속도가 조금 커. 그 다음에 똑같았죠. 여기서 눈치 빠른 학생이 바로 캐치해야 돼. 뭐냐면 증발되는 입자수가 하나, 둘, 셋이야. 여기서도 하나, 둘, 셋이야. 여기서도 하나, 둘, 셋이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애들이. 여기서도 증발하는 분자가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라는 말은, 일로 가면서, 이건 색깔 선생님 조금 다른 색을 표현할게요. 일로 가면서, 증발 속도는, 글씨가 안 써지니?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온도만이에요. 온도만이에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온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증발할 때는 어찌됐든지 간에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열이에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발이 잘 되고 온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되질 않는데 이렇게 증발이 되는 정도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온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똑같으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지나도 증발 속도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럼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지금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상평형 같은 경우에 상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증발 속도는 변하지가 않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에 응축은 뭐가 돼?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처음에는 증발이 처음에 이제 증발이 일단 시작이 되어지면 뭐가 일어날 수 있냐? 응축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게 시간이다라고 했었을 때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반응의 속도, 응축 속도는 0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많이 생기게 되냐면 증발된 이 수증기가 많이 생기게 돼요. 수증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요. 응축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러다가 증발 속도랑 같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응축 속도. 선생님,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 속도가 증가하나요?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입자 수가 많으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화학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돼요. 우리 유효 충돌이라고 해가지고 화투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왜? 그만큼 충돌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증발 속도는 변하지가 않지만 증발이 되면 될수록 뭐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발된 입자, 수증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같아지는 지점, 두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평형.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화학 편형이다라고도 합니다. 상평형이다. 상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발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것만 변한다, 응축 속도만 변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종조평형 상태일 때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삼평형이 된 상태에서는 삼평형이 된 상태에서도 증발이 계속 일어나고 응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단지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 그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처럼 마치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반응이 실제로 멈춘 게 아니다. 상변화가 멈춘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거는 요거는 이제 상평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용의 평형이다라는 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용의 평형. 여기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냥 어디다 써야 되냐? 넣는 공간. 용해. 뭔가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럼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녹은 게 나온다. 석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뒷수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네, 한 바퀴 돌고 왔네요. 지금 1학년 여학생들이 프린트 뽑으려고 줄을 엄청나게 서 있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57분인데 1시인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는 저거 그냥 냅두지마. 저런 거 냅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이제 공부하겠다고 프린트를 뽑겠다는데 뭐 못 뽑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언니들이 자고 있는데 프린터 뽑는 소리대로 못 자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이럴 때 아이러니합니다. 일단 어찌됐든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용해는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죠. 설탕이랑 물이랑 녹은 요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게 용해고요. 녹아 들어가는 거 설탕 물에서 다시
설탕이 빠져나오는 것, 이거 우리는 석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같아지는 진짜 우리는 용해 평형이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뭐 상평형이 이거 평해래. 평형. 선생님이 이제 상평형이라는 말도 썼고 뭐 용해 평형이라는 말도 썼는데요. 두 개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화평형이다라는 말도 많이 쓰게 돼요. 제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있는 말 선생님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요건 조금 그림이 선생님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네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니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용의 평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처음에는 용의가 많이 돼. 처음에 용의가 많이 돼. 그냥 용의가 많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그렇겠다. 처음에는 이제 용의가 되는 게 석추보다 훨씬 많아. 그 다음 점점 비슷해지다가 용의 속도랑 석추 속도가 같아져. 용의 속도, 석추 속도가 같아져. 요때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른다라 볼 수 있는 거냐면 이때 이제 용의 평형. 용의 평. 교수님이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정신이 메롱이 하나 봐요. 용의 평형. 이따 봤을 때, 우리 이렇게 모양 봤었을 때,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도 않고, 새롭게 만들어진 애들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용해랑 석출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봤을 때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평형 상태일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율로 갈 때가 정반응, 율로 갈 때가 역반응.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평형이 일어난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평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친절 색깔도 나와 있어. 그냥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젓갈색이래. 여기는 지금 이산화질소만 있는 거야. 얘네들은 특이하게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그냥 사산화이질소라는 이 무색의 물체라기보다는 기체를 만들게 돼요. 그럼 당연히 색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옅어져야 되겠죠. 근데 다시 옅어졌다가 얘네들 다 어떻게 돼? 다시 젓갈색으로 가려고 해. 그럼 옅어지는 게 조금 더 이제 점점 여기서 이제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옅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더 이상 옅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뭐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었을 때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계속 젓갈색이 무색으로 바뀌고 무색이 젓갈색 바뀌는 이러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자. 미안해요. 아프면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평형일 때 특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교과서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역시 교과서 선생님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좋다 넓고 A랑 B랑 만나서 C랑 D랑 만난대요. 얘네들이 뭐냐면 반응물, 얘네들은 이제 생성물이다라고 봅시다. 일단 어떤 거를 비교해 볼 거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요거는 정반응일 거고, 거꾸로 가는 거는 역반응이겠죠. 선생님 글씨를 못 썼지만, 선생님이 말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게 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처음에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게 됐을 때는, 이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반응물이 점점점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물이 점점점 없어지면, 충돌할 수 있는 입자수가 어떻게 돼?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생성물은 점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 말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속도가 없겠지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면서 생성물의 양이 조금씩 증가해.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생성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역반응 속도. 이제 이게 정반응 속도. 얘는 이제 계속 줄어들고 얘는 계속 줄어드는 거고 얘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러다 얘네가 같아지는 시점에 한번 같아지면 계속 쭉 같아집니다. 새롭게 반응물을 더 추가해 주거나 생성물을 더 추가해 주지 않는 이상 이렇게 계속 일정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뭐가 일어났다? 화학 평형이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동적 평형이 일어났다. 한번 여러분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동적 평형이라 씁시다. 동적 평형이 일어났다. 그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동적 평형의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습니다. 이번엔 이게 그래프를 검은 거로 그리는 게 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겠다.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 당연히 반응물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물의 농도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다가 평형 상태에 도달해. 그러면은 평형 상태 특징이 뭐야? 더 이상 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응물이랑 생성물 농도의 변화가 없어요. 생성물 이런 반응물 그럼 얘네들 다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동적 평형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거 뭐냐면 두 개 그래프 딱 보면은 차이가 나죠. 동적 평형의 상태에서 속도 그래프는 반드시 정반응이나 역반응이나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농도 그래프에서는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만 보시면 되냐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만 하면 돼요.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 유지가 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화학 반응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처럼 농도가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아니야. 다 달라도 돼. 근데 속도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요 정도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조금 더 진행을 해봅시다. 조금 더 진행해 봅시다. 선생님 욕심으로는 이 물의 자동 이온화까지 가고 싶은데 한 번에 또 이렇게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새로운 노트로 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해가지고 대답해 주느라고 이거 했었던 거고요. 잠시만요. 지울 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면 강의 하다 보니까 대면 강의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강의하는 게 지금 기운이 안 나요. 이거 보시면 A랑 B랑 있는 가역 반응이에요. C랑 D랑 만난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1시가 넘어서 한 번만 더 생활관 돌고 올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선생님 바본가 봐. 아, 멈춘다는 게 안 멈추고 그냥 갔다 왔네요. 여러분들 봤었을 때 뭐야 이렇게 말이 없어 멈춘 거 뭐 동영상 이상한 거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게 아니에요. 일단 요 화학 평형 상태에서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여러분한테 조금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 언니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 다니는데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재울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선생님이 늦게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불 꺼질 때까지 있다가 자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화평형인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의 농도가 변화 없고 얘네들의 농도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화합 반응식이면 같은 화합 반응식이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이 농도값을 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평형상수다라고 합니다. 평형상수 우리가 대문자 K다라고 하는데 이 평형상수 상수래 변하지 않는 값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 특징이 얘네들의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를 곱한 값 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곱한 값 요거를 해준 게 같은 화학식 반응식이면 처음에 농도가 얼마였던지 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농도값이 얼마였던지 상관없이 이 값은 항상 같습니다. 여기 더 정확하게 요거를 이제 표현해 주면은 여기 이제 A, B, C, D 있어가지고 여기 A, B, C, D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요 숫자가 지수가 들어가는 거는 굳이 지금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투에 가서 같이 이제 선생님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뭐냐면 이 반응물의 농도 곱한 값 얘네들 이제 생성물의 농도를 곱한 값 이거는 같은 화합 반응식이다라고 하면 초기 농도가 얼마였던지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거는 뒤에 물의 자동 이온하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동 이온하면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 또 자세하게 가게 되면 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할 때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할 때가 아니라 요 평형상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순수한 물인 상태랑 요 고체인 상태 요거는 우리가 제외를 해줍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제외를 해주게 돼요. 그 상태로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얘네들은 우리 어떠한 화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농도가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했었던 전제 조건은 어떨 때였냐면 동적 평형 상태가 됐을 때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동적 평형 상태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물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보시면 되냐면 얘는 아예 농도가 안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을 하기 전이라 반응을 한 후에 아예 농도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는 아니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에 쓸 때는 이거를 우리가 제외를 해주게 돼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지만 잘 기억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될 부분입니다. 그냥 여기서 평형상수에 넣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다. 그냥 농도값이 변하지 않아서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없을 때가 더 바쁜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없을 때 하우스에 약 주고, 좀 뭔가 이제 더 관리를 해주는 게 또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바쁜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이제 하도록 할게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강의가 한 1시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듣고 나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면은 충분히, 2시간이면은, 그러니까 1시간 듣고 1시간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2시간 들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무작정 하는 말이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느낄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찝찝하지?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다음번에 물에 자동이온을 하고, 그래요, 내일부터 다음번에 물에 자동이온화 금방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산에 대한 거 설명하고,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 그래도 선생님이 중간에 강의를 조금 그래도 몇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점처럼 많이 찍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생하셨고요. 선생님 수행평가 공지 같이 올렸으니까요. 잘 보고서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 따로 뭐 또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